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과 그에 대한 설명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의 핵심 내용이니 잘 배워두시고 복습과 문제풀이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힘에 대해 다시 알아봅시다. 힘의 기호로는 0단어 포스의 기호 F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힘을 내요 슈퍼파워의 파워는 일의 효율을 나타내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힘의 정의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하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운동 상태의 변화만 다룹니다. 운동 상태의 분류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네 가지로 분류했었는데 정지 상태와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힘의 종류가 생각나시나요? 만유인력의 일종인 중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부력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들의 특성과 크기를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일단 중력의 크기인 무게가 mg였다는 것을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한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편리합니다. 그림과 같이 힘의 3요소는 크기와 방향, 그리고 힘을 받는 곳인 작용점까지 포함합니다. 힘의 단위는 대문자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조금 이따 배울 뉴턴의 법칙 및 만유인력식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의 이름을 딴 단위입니다. 또 질량의 단위인 그램과 킬로그램에 중력 가속도를 곱했음을 의미하는 중을 붙여서 힘의 단위로 씁니다. 예를 들어 1kg 중은 1kg의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를 의미합니다. 뉴턴 단위로 고치면 1kg의 9.8m/s제곱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약 9.8N에 해당합니다. 일상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기에 킬로그램 뒤에 중을 붙이지 않고 쓰는 편입니다. 힘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에도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벡터 연산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힘을 더할 때 두 힘의 화살표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더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외에도 삼각형법과 직각분해법도 있습니다. 차는 빼고자 하는 힘의 화살표를 반대로 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물리학 1 수준에서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만 다룹니다. 그 외에도 힘과 다른 물리량과의 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힘과 변위를 곱한 1, 회전 축거리와 힘을 곱한 돌림 힘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힘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배울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예제 1번의 알짜 힘을 힘의 합성을 이용해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7뉴턴, 그리고 오른쪽 방향까지 꼭 언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4에서 3을 뺀 1뉴턴이고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의 힘 7뉴턴에서 왼쪽의 힘 5뉴턴을 뺀 2뉴턴이고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느 정도 들어보셨겠죠? 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은 물체가 현재 가진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큽니다. 관성의 크기가 왜 질량에 비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질량의 정의 중 하나가 관성의 척도입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는 크게 정지와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성의 종류도 굳이 구분한다면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관성은 물체가 속도의 변화 없이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는 운동,
바로 첫 시간에 배웠던 등속 직선 운동의 개념이 생각나시나요? 물체의 관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기술하면 그대로 일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됩니다. 즉,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여기서 힘은 알자 힘을 의미합니다. 정지하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현재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운동인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합니다. 요약하면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현재 운동 상태 유지입니다. 일상에서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 관성의 개념에서 보자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마찰력의 크기와 상쇄되어 실제로는 알자 힘이 0인 상태입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그림을 주목해 봅시다. 갈릴레이가 운동 관성의 개념을 뉴턴보다 먼저 생각한 내용입니다. 만약 마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경사면이 있다면 그 경사면을 굴러내려가는 공은 반대쪽의 경사가 완만해질수록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 점점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경사가 전혀 없어진 평평한 면에서는 별도의 힘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관성의 법칙 예시를 생각해 보세요. 일법칙이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이었다면 이 법칙은 힘이 작용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법칙을 응용해서 반대로 답을 하자면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에는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첫 시간에 배웠던 가속도 개념이 다시 나옵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입니다. 즉,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의 명칭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때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가해진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물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따릅니다. 기호를 사용해 식으로 쓰면 A는 m분의 F, 골로 쓸 수 있는데 비례 반비례로 정의된 식이므로 원래는 비례상수를 써주어야 합니다. 비례상수를 쓰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1kg의 물체를 1m/s제곱으로 가속시키기 위한 힘을 1N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의 입장에서 식을 쓰면 F는 ma라는 익숙한 꼴이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측정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자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량은 저울의 재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이용해 구할 수 있으므로 두 물리량을 곱하면 되겠죠. 실제로 뉴턴 이 법칙과 가속도의 정의식,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잘 알아두세요. 일법칙과 이법칙이 각각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작용할 때의 운동 상태를 다룬 법칙이라면 3법칙은 그 힘의 성질에 대한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힘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 항상 쌍으로 나타나게 된다입니다. 왠지 인간관계에서도 짝사랑이 자연의 본성과는 안 맞는 관계인 것 같죠. 아무튼 한 물체가 상대 물체의 힘을 작용했을 때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의 힘이 동시에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앞에서 배웠던 힘의 평형 개념과 헷갈리곤 합니다. 그러나 작가님은 작용하는 힘의 대상이 다르므로 상쇄되는 두 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친구의 등짝을 세게 쳤을 때 친구도 아프고 내 손바닥도 따로 아픈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 힘의 예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유인력이나 전자기력처럼 힘을 받는 물체끼리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의 힘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존재함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의 힘과 두 힘의 평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 물체와 연관된 힘을 찾고 평형을 이루는 두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을 각각 찾아봅시다. 물체와 관련된 힘은 대략 4가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중력의 의미를 풀었으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죠. 또 물체 역시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물체가 책상의 바닥면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이 물체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직항력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각 힘들에게 F1부터 F까지 이름을 붙여줍시다. 4가지 힘을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과 평형 관계인 두 힘으로 분류해 볼까요? 먼저 작반 관계의 두 힘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두 힘으로 찾으면 쉽습니다. 힘을 주는 물체 쪽이 주어, 우리말로는 은, 는, 이, 가의 조사가 붙은 쪽이 되겠죠. 힘을 받는 물체 쪽이 목적어, 을, 또는 에게 등의 조사가 붙은 쪽입니다. 이 예에서 찾아보면 지구와 물체 사이 작용한 만유인력인 F1과 F2가 서로 작반 관계이고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서 누르고 떠받친 힘인 F3와 F4도 작반 관계의 두 힘입니다. 그럼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어떤 힘들일까요? 물체가 책상 위에서 정지하는데 관여한 두 힘을 찾으면 됩니다. 즉 물체가 받는 두 힘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과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입니다. 둘 다 물체를 이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힘이죠. 여기서는 F1과 F4가 되겠네요. 즉, 한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의 두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룬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두 힘이 상쇄되어 실제로는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상태는 정지 상태이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의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은 힘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두 힘이고 각각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친구의 등짝을 세게 쳤을 때 내 손바닥도 아픈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힘의 명칭을 사용해 모호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중력에 대한 반작용 힘을 쓰라고 한다면 중력을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라고 풀어 쓴 다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써서 다음과 같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 이라고 반작용 힘을 구하면 쉽습니다.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주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서 이체 문제, 영어로 투 바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제 1번은 나란히 붙어 있는 두 물체의 왼쪽에 크기 F인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물체의 질량은 각각 MA와 MB이고 편의상 모든 마찰과 저항은 무시합니다. 또한 항상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상황이므로 연직 방향의 중력과 수직항력은 서로 상쇄되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대개 물체의 가속도나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고 일정 시간 후 이동거리나 속도까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체의 운동을 예상해 봅시다. 힘을 작용하면 두 물체가 붙어서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요. 힘을 A에만 가했는데 B까지 같이 움직이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A 물체가 B에게 힘을 전달했기 때문이겠죠. 그 힘을 FAB라고 표시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B 물체가 A한테 반작용하는 힘도 존재합니다. FBA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했으면 이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즉, F는 MA라는 식을 적용할 차례인데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라고도 합니다. 물체가 두 개이므로 당연히 식도 두 개 세워야 합니다. 즉, A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A 물체의 질량에 A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다. B 물체도 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그냥 F가 있고 B에 의한 반작용 힘 FBA가 있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오른쪽 힘은 플러스, 왼쪽 힘은 마이너스로 정하면 F-FBA가 알짜 힘입니다. 그리고 A의 질량 MA에
가속도 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속도는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기호 a로 놓습니다. 이제 물체 b의 운동 방정식을 써볼까요? b에게는 a가 미는 힘인 FAB밖에 없습니다. 이 힘과 b의 질량 mb, 그리고 공통 가속도 a를 곱한 값이 같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F와 MA, MB말을 숫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쓴 작반임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두 운동 방정식을 더해볼까요? FAB와 FBA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행히 소거됩니다. 그럼 가한 힘 F는 두 물체 질량의 합인 MA 플러스 MB의 공통 가속도 A를 곱한 형태입니다. 물리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두 물체가 하나의 힘에 의해 같이 움직일 때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간주하고 이 법칙인 운동 방정식을 하나만 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지금처럼 각각의 물체에 대해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아무튼 가속도를 실제로 구해보면 A는 MA 플러스 MB분의 F가 됩니다. 가속도를 구했으면 작반임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FAB와 FBA의 크기가 같으므로 기왕이면 비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비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곧 작반임 FAB이니까 그 크기는 MA 플러스 MB분의 MBF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체 A와 B가 받는 알짜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 이유는 가속도가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숫자로 주어졌을 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로 연결된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예제 1번과 풀이 방법이 거의 동일하지만 실로 연결되어 있고 물체를 미는 게 아니라 당긴다는 것만 다릅니다. 이번에는 물리량의 숫자가 직접 제시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물체 사이에 실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당길 때 실에 의해 물체 A와 B는 같이 운동하게 됩니다. 예제 1번에서 작용 반작용 힘이 했던 역할을 이번에는 실에 걸리는 힘이 하게 됩니다. 이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 보통 기호로는 영대문자 T로 표시합니다. 장력은 A 물체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B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A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실의 장력 T이고 크기가 1 곱하기 A, B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10N에서 장력 T를 뺀 값이 질량 4와 가속도 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쓴 방법처럼 가속도만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 전체 힘 10N을 전체 질량 5kg으로 나누어 2m/s라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실에 걸리는 힘인 장력을 따로 물어볼 때에는 A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면 되겠네요. A 물체 질량 1kg과 방금 구한 가속도 2m/s를 곱해서 2N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참고로 B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8N인데 알짜 힘 2N과 8N의 크기를 보면 두 물체가 전체 가한 힘인 10N을 질량의 B인 1대4로 서로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짜 힘만 빨리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아시겠죠? 좀 더 어려운 예시를 알아볼까요? 두 물체가 실과 도르래를 사용해 연결되어 있고 중력에 의해 가속됩니다. 일단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네요. 예제 3번에서 물체 A는 수평면에 있어서 중력은 수직항력과 상쇄된 상태이고 물체 B는 중력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물체 A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예제 2번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물체들을 오른쪽과 아래로 끌고 가는 힘이 물체 B의 중력, 즉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역시 한 물체로 보고 가속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숫자로 주어지거나 그냥 영문자 G라는 문자를 써서 표시합니다. 전체 힘은 물체 B의 무게 2mg이고 전체 질량은 m 더하기 2m이니까 3m입니다. 둘을 나누어 주면 가속도 A는 3분의 2G가 되고 일반적인 자유낙하 가속도 G보다 조금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에 걸리는 힘, 장력 T를 구하라고 한다면
운동 방정식을 써야만 하는데요. 물체 A에 대한 알짜 힘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실이 당기는 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T는 ma가 됩니다. 가속도 A 값을 아까 3분의 2g라고 구했으니까 3분의 2 mg입니다. 예제 4번은 도르래의 양쪽에 질량이 다른 물체가 걸려 있어 한 물체는 위로, 다른 물체는 아래로 가속하는 경우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더 복잡해 보이지만 예제 2번의 상황에서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왼쪽으로 당기는 힘은 물체 A의 무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힘은 물체 B의 무게입니다. 오른쪽 힘이 더 크니깐 물체 A는 위로, 물체 B는 아래로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운동 방정식을 다 써봅시다. 물체 A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 장력이 더 크므로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장력 T-mg는 ma가 됩니다. 물체 B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B의 중력이 더 크므로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고 EMG-T는 EMA가 됩니다. 두 식을 더해서 장력 T를 속거시켜 주면 EMG-mg, 즉 mg가 3ma가 되는데 이는 B의 무게에서 A의 무게를 뺀 힘이 알짜 힘이고 그 값이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한 3m과 공통가속도 A를 곱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실로 연결된 물체는 알짜 힘을 찾은 다음 질량을 더해 한 물체로 보고 두 값을 나누어 빠르게 가속도를 구하는 풀이법을 추천합니다. 이 식에서 가속도를 구하면 A는 3분의 1g가 됩니다. 실에 걸린 힘 장력 T는 물체 A의 알짜 힘식을 쓰면 T가 mg 플러스 ma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구한 가속도 A, 3분의 1g를 대입하면 T는 3분의 4g가 됩니다. 실에 걸리는 힘이 물체 A의 무게인 mg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실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실이 충분히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위로 움직일 때 안에 탄 물체 무게보다 더 큰 힘이 엘리베이터를 드는 실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실이 튼튼하게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계산이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힘의 특성과 힘에 대한 법칙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연습했던 두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예제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제와 수능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